본 방송은 1월 31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82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호스트 염진입니다. KBO 개막일이 벌써 50일 언저리 남았는데요. 오늘은 개막이 가까워지면서 기대되는 용병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쉽게 굿바이 인사를 했던 용병들도 살짝 만나보고요. 이번 시즌을 함께할 새로운 용병들 그리고 KBO에 재취업한 용병들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황규진 PD님, 이원훈님, 조광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5 정규 시즌 최종 순위의 반대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키움 히어로즈부터 KT 위즈까지 이번 방송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지난 시즌에 여러 용병들이 함께했잖아요. 푸이그, 카디네스, 로젠버그 그리고 스톤 이렇게 많은 용병들이 함께했는데 경기들도 쉽지 않았는데 계약 횟수도 많아서 되게 다사다난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힘들죠. 네, 이 팀 얘기하면은 거의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힘듦이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탱킹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래도 몇 개 스포츠를 보면서 진짜 이 팀은 진짜 답이 없다라고 느낀 게 MLB의 이제 콜로라도 로키스, 뭐 LA 에인저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이제 NBA의 지금 뉴욕 닉스 이런 팀들, 이 기라성 같은 팀들과 거의 지금 행보가 일치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되게 많이 봐요. 의도를 좀 많이 보거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무브를 했느냐. 특히 지금 외국인 선수를 다루는데 지금 외국인 선수를 6명을 했어요. 6명 맞나요? 7명이네요. 승까지 해가지고 7명. 네, 7명을 지금 교체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돈 아껴야 되는데 외국인 선수의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더 많이 써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팀이 어떤 것을 의도하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그걸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뽑은 선수들 몇몇을 보면은 그것도 좀 경향성이 잘 안 보이긴 해요. 뭐 알칸타라야 좀 얻어 걸린 것 같고, 알칸타라가 지금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는데 이제 뭐 네이선 와이스나 그다음에 이제 트렌던 브룩스 같은 경우에 이 팀에 필요한 자원인가? 이 팀에 필요한 그런 외국 선수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50쯤만 두고 얘기하는 거면 저는 표류하고 있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탱킹을 하면서 돈을 좀 아끼려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고환율 시대에 이제 또 외인을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외화 유출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외인에 날린 돈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딱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뭐 하려는 거지? 네. 네, 이번에 함께하게 된 투수 와일스와 야수 브룩스 그리고 재취업한 알칸타라까지 다들 2026년 키움과 함께할 용병들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세 선수 어떻게 보시나요, 다들? 네이선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풀리면 토로스트 유형의 투수가 될 것 같고요. 안 풀리면은 좀 퇴출 1호 이런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점은 토로스랑 좀 겹쳐요. 포심하고 이제 커터 로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일관적이라는 게 강점이고, 그다음에 두 개가 지금 KBO 수준에서 나쁘지 않아요. 커맨드와 이제 곁들어지면은 굉장히 KBO에서는 경쟁력 있는 선발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러스트보다 포심이 좋아요. 네, 토러스트 올 때보다. 네, 토러스트가 지금 KBO 공인구 받고 나서 조금 이제 포심 좋아졌는데, 그 전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봤을 때
이제 네이선 와이스의 포심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정석적인 좀 오프 스피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트렌디한 투수는 아니에요, 사실. 트렌디한 투수는 아니고 이제 정석적인 오프 스피드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말하는 이제 뭐 무브먼트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좀 아웃풋을 창출해내는 그런 투수가 아니라 이제 정석적으로 벨로시 디퍼런스 그러니까 구속 차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타자들의 뭔가 타이밍을 흐트러놓는 이런 유의 오프 스피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정작 구속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원테인이 한 12마일 나거든요. 12마일 정도. 그다음에 이 류의 체인지업 중에 가장 잘 던지는 투수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콜 레이건스라고 저기 MLB에 있는데 이 선수도 이제 10마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선수는 그거보다는 좀 덜해요. 한 8마일 정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인지업으로 이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포시머 커터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무브먼트 분리도 뭐 사실 오프 스피드 치고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그다음 체인지업 커맨드도 좀 이상해요. 이게 존으로 좀 많이 꽂는 스타일이라서 이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원테인이랑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테인도 이제 정상적인 오프 스피드 피처고 그다음에 커터를 구사하면서 커터 커맨드와 이제 포진 커맨드를 위주로 이렇게 경기를 운영하는 투수인데 근데 이제 체인지업은 조금 안 좋고 근데 거기서 이제 고인규 이슈가 있다. 공구 이슈가 딱 이제 좀 크리티컬 하면은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이런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 개개의 밸류가 높지 않은데 이게 하나 정도 망가지면은 전체 투구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칭 개개로는 KBO 타자들을 좀 압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압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제 커맨더하고 이제 공빠를 좀 맞으면은 토러스트가 될 거고 안 되면은 조금 까다롭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딱 광원님 말씀대로 먹히면 토러스트고 밋밋하게 들어가면 금방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전 보고 했고요. 사실 뭐 저는 분석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좀 스탯 같은 걸 좀 까봤는데 가장 쉬운 지표인 WHIP 같은 경우도 좌타 상대로 마이너에서 1.49였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좌타한테도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좀 특기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네.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은 조금 우리나라 오는 외국인 선수들도 이제 좀 트렌디한 선수들이 꽤 나와요. 트렌디한 선수들이 꽤 나오는데 이거랑은 조금 비껴나가 있는 선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조금 비관적으로 보인다 같아요. 왜냐하면 스토프가 일단 담보가 안 될 것 같아요. 스토프가 담보가 안 되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오브 스피드가 너무 지금 약하고 커맨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크고요. 근데 관건은 이제 커터가 잡히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커터라는 구종 자체가 KBO에 지금 여전히 먹히고 있는 구종이고 거기다가 이제 커맨드까지 갖춰진다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땐 KBO에서 거의 제일 파워 있는 구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먹히면은 괜찮은데 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요, 사실. 그래가지고 좀 성공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 알칸타라 선수를 뭐 얘기를 해보긴 할 텐데 사실 뭐 우리한테 알칸타라 선수가 작년에만 뛴 선수도 사실 아니고 거의 지금 KBO에서 거의 4시즌, 5시즌째 튀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났죠, 뭐. 길거리에 주워가지고 대박 났죠. 네. 키움 상황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외국인 선수라 뭐 약간 후라도 하위권? 네. 그러니까 피칭 스타일 말고 일단은 이제 던지는 아웃풋 자체가 그래서 이닝 잘 끌어주고 6이닝 먹고 뭐 6이닝 2실점 한번 해주고 7이닝 3실점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실점 감수하고 긴 이닝 끌어주고 얘네 지금 이기는데 관심이 없는 팀이에요 지금. 그러면 진짜 좋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컨텐팅 팀 가가지고 알칸타라 재계약한다고 했으면 저는 말렸을 것 같아요. 근데 키움이니까 너무 좋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도 잘할 때도 구종 밸류로 밀고 나가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이닝 끌어주면서 좀 탱킹의 장군 역할을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길거리에서 주웠는데 죽고 보니까 그게 요새 유행하는 강릉 길감자였다. 이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해준 거 생각하면 재계약하는 게 정배였죠. 사실 저는 그렇죠. 90만 달러에 잡은 게 오히려 좀 더 어렵다. 맞아요. 이게 뭐 고환율 시대라 90만 달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영상을 따로 안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미 다 상대를 해봤던 상대기도 하고요. 또 워낙 오래 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탱킹 장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닝 꾸준하게 먹어주고 앞쪽 선발로 돌아줄 수 있으니까 성적 보면은 당장 저번 시즌에도 19경기 121이닝 8승 4패 2할에 3.27인데
뭐 그냥 익숙한 맛이 제일 무섭다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와일스보다는 변수 없는 알칸타라가 조금 더 무섭다는 생각이 오히려 드네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트렌턴 브룩스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뭔가 코너 외야로 출장할 것 같기는 한데 이 트리플 A에서 매 시즌 두 자릿수 홈런도 기록을 하고 딱히 큰 실패 없이 무난하게 갈 것 같은 유형이긴 합니다. 저는 이게 선수 개개인으로 보면 정말 잘 뽑아온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어요, 사실. 리스크가 그쵸, 별로 그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프로필 좀 보니까 트리플 A 레벨에서 포지션 약간 애매하긴 해요. 일로하고 코너 맞아요. 외야니까 좀 애매한데 기본적인 틀이 너무 일관적으로 잘 잡혀 있어요. 기본적인 틀 자체가 그냥 평균 정도로 간다. 메이저에서 평균 정도 간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좀 좋기 때문에 뭐 풀 에어 그러니까 당겼을 때 뜬공미호 같은 경우가 그러면 이제 로파워에 비해서 조금 더 홈런이 잘 나오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런 거 보니까 기본 파워툴 대비 장타도 뭐 잘 뽑아줄 거고 그다음에 2루타나 뭐 홈런 이 부분에서는 로우 파워툴 대비 잘 뽑아줄 거니까 뭐 15개, 20개 정도 잡지 않을까. 그리고 디시플린 굉장히 잘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MLB에서는 조금 이제 툴이 없죠, 사실. 예. 툴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이리그에서는 나름 이제 매력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컨비네이션을 어떻게 보냐면 잘 풀리면은 이제 코너 외야 보는 김하성 그런 느낌. 김하성 KBO 뛸 때.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망해도 약간 플로우가 확실히 보장이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제이크 케이브라고 이제 작년에 있었는데 사실 케이브 기대치 대비 굉장히 못했어요. 네, 그렇죠.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익수로 준수한 수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완전 용병으로 이제 자리는 잡았거든요. 그래서 망해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냥 조금 이제 리스크는 좀 적으면서 이제 리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그래서 키움이 다른 팀 같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키움이 그러니까 이기려는 의지가 없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은 보지 않는다. 네이선 와일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이선 와일스도 그러니까 너 안정적인 투수예요. 안정적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투수고 그러니까 너무 약간 뭔가 이제 이기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뽑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로우 리스크예요. 로우 리스크고 브룩스는 특히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미들 리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키움의 상황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잘 뽑은 어느 정도는 이제 기대치가 있는 외국인 선수는 맞다 정도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길 의지의 그거를 봤을 때 고점 픽을 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픽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장 마이너 직전 시즌에도 2할 7푼 5리에 타율, 그리고 3할 8푼 8리 출루율, 그리고 장타율 4할 9푼 1리 이렇게 나왔는데 15홈런씩 꾸준히 기록도 했었고요. 마이너에서. 그러니까 메이저에서는 당연히 이제 플래툰으로 해서 우투 상대로만 나왔었는데 좌투 상대로는 2타석 2삼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좌투로 우려를 할 수 있는데 마이너에서는 오히려 좌투 상대로 성적이 좀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랬고요. 그냥 진짜 딱 실패하기 어려운 그냥 무난한 저점 방어되는 유형. 근데 이게 키움한테 맞는 핏인가 하면은 성적을 낼 거면 아닌데 그냥 적당히 묻어가고 평범하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교체를 안 할 거고 하는 것 같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돈을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를 쓰면 그리고 이게 돈도 보면은 85만 달러니까 아주 키움다운 선택을 했죠. 딱 저점 방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추가로 아시아 쿼터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카나쿠보 유토 우한 투수예요. 13만 달러에 사왔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선수는 쉽게 말해서 어떤 선수랑 비교하시면 편하냐면 옛날에 기아 17년도 우승할 때 잠깐 선발진 빵꾸 났을 때 정용훈 선수 나와서 오랜만이네요. 땜빵 해줬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야쿠르트 스왈로스 우승할 때 땜빵처럼 나와서 이제 좀 임기영과 정용훈 사이쯤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실종됐습니다. 그 시즌 잘하고 그러니까 그 시즌이 플루크였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즌이 실종이 됐는데 사실 이 선수의 가장 큰 쟁점이 사생활이죠. 사생활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겠지만 근데 그걸 차치하고 얘기를 하면 나름 쓸만은 할 거예요. 물론 일본에서 방출된 게 사생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야쿠르트 팬들 의견을 종합을 해보니까 어차피 사생활 아니었어도 다음 시즌에 방출됐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좀 완만하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는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한국에서 불펜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데려왔을 때. 그러니까 전형적인 일본 투수 레퍼토리죠. 직구, 포크, 슬라이더 이렇게 3개 던지는데 근데 이 선수를 기사를 보니까 3, 4선발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로 생각하기엔 성적이 좀 영신통치가 않았고요. 뭐 시즌 중에 불펜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와일스가 멀쩡하면 와일스, 알칸타라, 하영민, 정현우에서 뭐 선발하면 계속 돌리고 할 거니까 그냥 불펜으로 쓰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팀한테는 제일 도움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마당새라고 하죠. 그런 선수거나 필승조로 먹혔을 때 좀 몰리면은 선수나 팀한테나 둘 다 유용한데 이 선수가 3, 4선발에 돌고 있다?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선수가 엄청난 빅샷을 터뜨렸거나 아니면은 구단에서 빅샷이 났거나 둘 중 하나일 거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듭니다. 뭐 하영민이 빠졌거나 아니면 김윤아가 뭐 지금 못 하거나 그죠.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사실 근데 아시아쿼터 선수들이 다 그래요. 아시아쿼터 선수들이 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선발로는 쓴다고 한데 사실 이제 선발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선발이 될지는 모르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발 뭐 스파 스타터 내지는 이제 불펜에서 이제 긴 이닝 끌어주는 약간 롱릴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일본 투수들의 좀 전형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게 막 기대치가 엄청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아시아 쿼터 중에서는 그래도 저점이 제일 높지 않나 거의? 네, 제일 방어 잘 될 것 같아요. 방어는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은 두산 베어스 용병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25 시즌에 함께했던 코러빈, 잭로그, 케이브 모두 한 시즌을 잘 마쳤는데요. 그중 잭로그만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타팀 팬이 바라봤을 때는 케이브 되게 무섭다고 느끼긴 했는데 더 뛰어난 외인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인 건지 살짝 궁금하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즌 리뷰 때도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키움하고 두산하고 너무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즌 리뷰하면 10위 다음에 9위니까 키움 나오면 두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두산은 칭찬만 하고 키움은 이제 까기만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제이크 케이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이크 케이브도 사실 데려가도 돼요. 데려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모험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슬 컨텐팅을 하려는 팀이고 그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더 고점이 높은 다시 카메라로 바꾼다라는 게 저는 이해는 갑니다. 이 의도가 읽혀요. 의도가 뭐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도가 읽힌다. 근데 키우면 의도가 안 읽힌다. 약간 이게 차이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코러빈하고 제이크 케이브는 사실 한국에 외화할 정도의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특히 코러빈 같은 경우에는 어빈 같은 경우는 어빈 이 친구를 제가 이제 MLB에서도 그 응원팀에 있었긴 했는데 어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부터 17, 18 때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아, 이 친구 이거 KB 오면은 대성할 거다. 근데 MLB에서 안 된다. 근데 한 7시즌 버티고 나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인 컨트롤 문제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빈한테 컨트롤 문제가 터질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 잭로그가 뭐 컨트롤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다 봤는데 어빈이 컨트롤 문제가 터진다? 이거는 그냥 자연제 느낌이고요. 케이브도 사실 근데 케이브가 아까 이제 말했던 이제 브룩스 맞나요? 네, 트렌턴 브룩스 브룩스. 맞습니다. 네. 네, 브룩스의 상용한 느낌인데 약간 로우 리스크 미드 하이 리턴 이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케이브도. 근데 미드 하이 리턴 중에서 제일 낮은 게 찍혔어요. 네. 조금 이제 그러면서 좀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외국인 선수들 보니까 다 고점 유형이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크릭스 플렉슨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즈카면이나 둘 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팀이 될 겁니다. 망해도 재밌고 이제 흥해도 재밌는 그런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외국인이 다사다난했던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어빈을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우와 어빈이 온다고 하고 다음으로 토마스 해치였죠 원래. 네, 맞아요. 토마스 네. 해치였는데 해치 같은 경우는 제 MPB 응원팀 선수였거든요. 제가 자주 보지는 않았는데 볼 때마다 뭔가 계속 말싸움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제일 먼저 나갈 것 같다. 적응을 못해서. 왜냐면은 앤더슨도 사실 제 응원팀 히로시마 출신인데 히로시마 있을 때도 원래 좀 조용했어요 앤더슨은. 근데 와서 좀 한번 사고 쳤잖아요 NC랑 할 때. 그렇죠. 그래서 해치는 얘는 금방 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싸웠나 생각했는데 아팠대요. 그래서 저 로그로 바뀌길래 로그구나 하다 케이브가 될 거고 그래서 이거 괜찮겠네 했는데 어빈이 이럴 줄은 솔직히 저도 몰랐고요. 모르죠.
어떻게 예측해요 그걸? 저도 그냥 공이랑 성적만 봤을 때는 얘가 왜 오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빈이 못해서 두산 시즌 플랜이 망가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그 로그가 이렇게 잘할 줄은 또 몰랐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로그가 좀 저점 방어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은 그 던지는 폼 자체가 한국 타자들 특히 왼손 타자들이 좀 치기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빈 로그 기대치 바꿔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빈 1선발 로그 2선발 기대치보다는 로그 1선발 어빈 2선발 생각했을 때가 좀 더 두산 팬들의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고 케이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딴 팀이었으면 재계약했을 것 같아요. 네. 뭐 당장 SSG LAD가 재계약한 거 생각을 하거나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브룩스 키움이 데리고 간 거 보면 딴 팀이었으면 재계약했을 텐데 하필 잠실이고 하필 두산이어서 재계약을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보류권 묶은 거 보면 두산도 맞아요. 그 리턴 값이 무서운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케이브는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러면 2026 시즌을 함께할 용병들 다시 돌아온 크리스 플렉센과 다즈 카메론까지 이번에 두산이 반등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힘을 보태줄 수 있을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플렉센이 2020년 생각했을 때 좀 달라요 지금이랑. 지금이랑 좀 다르고 일단은 그 2020년에 왔을 때 공부의 대상이 커브였어요. 커브가 메이저리그 스케일에서도 가서 보니까 한 55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롯데 좀 돌다가 이제 조금 가라앉았는데 이게 가라앉은 정도가 조금 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목적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커브는 사실 이제 구속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쵸. 이제 커브가 이제 구속이 지금 5마일 정도 가라앉았어요. 그 고점 대비 2021년 대비. 그래서 이제 용도도 지금 로케이션을 보니까 CS용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루킹 스트라이크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 결정주 밸류로 자기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르고 그래서 스토프가 많이 떨어졌어요. 스토프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20년에도 이제 메인 레퍼토리로 사용을 했던 커터가 지금 조금 이제 KBO 기준에서는 이질적인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헛스윙을 좀 끌어내는 데는 좀 불리할 것 같고 저희가 뭐 그 준 플레이오프의 그 플렉센을 기억하잖아요. 그 플렉센이 다시 나올 일은 조금 없을 것 같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속도 좀 내려왔어요. 91마일 후반대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작년에 이제 92.4마일인가 92마일 중반대를 찍었는데 이게 불펜에서 찍은 거라서.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래서 궁금해요. 플렉센이 이 포심이 사실 메인이긴 해요. 이 포심이 메인인데 저희가 알잖아요. 이제 플렉센의 가장 이제 좋은 피치는 포심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이암 슬롯이기도 하고 거의 뭐 64도 70도 찍히는 하이암 슬롯에 컷라이드라고 하는 컷 약간 걸리면서 이제 스윙 무브먼트 강조된 이런 포심들이 그동안 KBO에서는 그게 미덕으로 다가왔어요. 미덕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슬슬 깨지는 그런 분위기긴 해요. 그래서 이 포심이 KBO에서 먹힐 수 있을까가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해요. 아직까지도 컬라이더 포심을 하이암스런 컬라이더 포심 가지고 있으면 포심으로 이제 9위로 늘을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는 잠실이잖아요. 그죠. 잠실이기 때문에 이 포심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최대 약점이 이제 장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최대 약점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김태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김태형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포심 가지고 하이암슬롯 그렇게 하이암슬롯은 아니지만 하이암슬롯의 컬라이더 포심 가진 투수잖아요. 그런 투수들은 이제 장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여기는 잠실이라서 그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약간 6이닝 가량에서 이제 피칭 퀄리티는 그래도 좋은 프론타인 선발 5월 이닝 소화에서 조금 문제 드러내는 이제 기대치 이하의 외국인 선수 이 둘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에 이제 김태견 좀 맞아나간 거 보면서 이제 좀 대응이 되는구나. 컬라이더 포심에 대응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 제가 돈을 건다면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선수긴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있을 때도 정규에서 자주를 안 보이다가 가을 야구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모습 보여주면서 막 괴성 지르면서 한국 시즌까지 이끌고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팬들 입장에서는 이미 까방권이 있어요. 그렇죠. 까방권이 있는데 사실 뭐 대부분 기대를 내려놓으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때보다 지금 5년이 지났고요. 사실 5년이면 아침에 일어날 때 내는 소리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모든 두산 팬들이 기대를 조금은 내려놓았으면 하는 생각은 있고요. 플렉센을 기대를 하고 싶다면 뭐 어빈만큼 못하는 건 곤란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플렉센은 이제 1선발 말고 차라리 로그가 조금 더 잘해줘서 1선발을 먹어주고 플렉센을 2선발로 봐준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에 비해서 최소 반클래스는 내려왔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거 다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클래스만 내려왔어도 조금만 해줘도 두산 팬들은 좋아할 거니까. 그렇죠. 그 로그가 저점 방어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네, 그냥 적당한 2선발 내지 3선발 정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일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방어가 되고 있는 스타일이긴 해요. 이렇게 커브의 구질 자체를 그러니까 커브의 용도 자체를 바꿔버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내려오고는 있지만 이 방어가 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20년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은 스토프는 확실히 좀 안 좋아질 거다. 스토프는 확실히 안 좋아질 건데 그런데 이게 어빈만큼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좀 사심도 있고 이제 조금 KBO 타자들이 이런 포심은 조금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정도로 저는 요약하겠습니다. 그 이제 플렉센 선수 아까도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20년도 가을 야구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제가 사실 그 플렉센 선수 두산이랑 LG랑 할 때 8이닝인가 던진 경기를 제가 직관을 갔었거든요. 제가 그 지금까지 야구를 보면서 직관을 간 거 중에 진짜 굉장히 흔히 말하는 처참한 경기 무조건 2, 탑 3 안에는 무조건 드는 경기였는데 그래서 그리고 사실 플렉센 선수 메이저리그 좀 보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계속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었거든요. 뭐 화이트삭스에서 뛰었었고 그렇죠. 올해는 컵스에서 뛰었었고 콜로라도에서도 잠깐 뛰었었고 그래서 사실 그래도 이렇게 메이저리그 오래 붙어있는 거 보면 다시 돌아오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올해가 딱 볼건이 마지막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두산이 활용을 하면서 다시 왔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플렉센 그래서 약간 아직도 좀 약간 PTSD라고 하나 그런 거 좀 있어가지고 오는 걸 좀 환영하지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로그가 좌투수기도 하고 어차피 KBO에는 그러니까 좀 잘 치는 좌타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로그를 1선발로 생각하고 플렉센 선수를 2선발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좋은 영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즈 카메론 이야기도 해볼 건데요. 우상향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긴 한데 KBO와 비교를 했을 때 뛰어넘을 수 있을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언급된 이름이었어. 다즈 카메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썰도 돌고 이랬는데 드디어 왔네요. 드디어 왔는데 일단 기대값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기대값 자체는 트리플 A 보시면 알겠지만 사운드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빨간색이에요. 거의 다 거의 다 빨간색이고 트리플 A 수준에서는 약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세부적인 프로필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55 정도는 가능한 파워 프로필이 해요. 맥스가 112마일 정도 나오고 EV 90이 한 108마리인가 9마리인가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55에서 64회 정도 같아요.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래서 이제 KBO가 사실 이제 컨택 친화적인 리그예요. 이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제 헛승률이 내려가는 경향성은 있거든요. 그 붕붕이 그 플로리얼마저도 더 이제 좋은 컨택 성적을 거뒀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만약에 이제 이 성적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면 KBO에서는 2할 8푼에 30홈런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 요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좀 하이리스크 그러니까 성적만 보면 안 보이는데 조금 불안 요소가 몇 개 있습니다. 97년생인데 조금 이제 성적이 좀 내려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아니라 좀 약간 세부적인 프로필에서 조금 부침을 그러니까 좀 꺾이는 부분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스피드가 좀 줄었어요. 올해 스피드가 좀 줄었어요. 이게 뭐 무슨 이슈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스프린트 스피드 87% 상위 13% 정도에서 50% 정도로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 능력에 좀 하향세가 있지 않나 라는 의심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다른 툴이 꺾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스프린트 자체는 성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않지만 이게 다른 툴 하락의 전조 증상이라면 조금 이제 위험할 수는 있다. 두 번째는 존 컨택이 좀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컨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얘는 이제 일정 수준만 되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정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83%, 82% 정도는 되는데 존 컨택이 작년 이제 89에서 80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마이너 서먼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테반 플로리얼을 계속 얘기하는데 에스테반 플로리얼이 컨택이 안 좋은 선수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78%에서 75% 이렇게 하고 나서 KB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 컨택으로 좀 애먹었었죠. 플로리얼도. 예. 그래서 근데 육각형 선수긴 한데 이게 하락세가 저 정도 가면은 조금 크리티컬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작년에 컨택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면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냥 MLB에서 망한 이유는 이제 발사각 문제 때문에 망했어요. 예. 이런 이제 툴을 가지고 있는데 발사각이 안 나오니까 조금 이제 쓰기가 좀 그런 선수긴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요. 잠실에서도 잠실 감안해서도 30홈런, 25홈런까지는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타격에서 큰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데 신체적 노쇠화가 조금은 오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좀 위험하다. 그리고 스킬적인 측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존 컨택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물음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 그렇지만 정배는 이제 좀 그래도 2할 8푼 정도의 25홈런 때리는 그런 이제 외국인 선수, 상급 외국인 선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부보다는 수비 못해요. K부는 수비 워낙 잘했고 이 친구도 뭐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스피드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상급 코너 외야 수비는 보여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케이브가 무서웠거든요. 그쵸. 케이브한테 기아가 워낙 많이 맞았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다트 카메론이 왔을 때 처음 이름값 봤을 때 저는 되게 그러니까 계속 썰이 돌던 선수니까 드디어 왔구나 했는데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 발사각 문제나 파워 신체 능력 유지가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일 것 같네요. 왜냐면은 케이브 교체를 한 게 결국 잠시를 넘기냐 못 넘기냐 차이였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관건일 것 같고 그러니까 딴 팀이면은 무난하게 괜찮게 할 것 같다라고 할 것 같은데 하필 잠실 쓰는 두산이라서 그게 조금 걸리긴 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세 분이나 기아 팬이어서 할 얘기가 조금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일과 올러 그리고 위즈덤까지 모두 2025 시즌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일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여기에 체인지업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기아에 남게 되었고요. 올러도 중간에 컨디션 이슈가 있었지만 11승 탈삼진 169개, 평균 자책 3.62를 기록하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위즈덤 같은 경우는 홈런 35개로 3위, OPS도 0.856을 기록을 했는데 뭔가 아쉬웠던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팀도 두산만큼이나 또 외국인 선수 엄청 잘 뽑았어요. 내일이야 뭐 잘 던진 거 뭐 인정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올러는 저는 이게 기대치 이하예요. 솔직히 지금 성적이. 그러니까 운도 안 좋아요. 운도 FIP나 FIP 보면은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포심이 MLB 수준에서도 50에서 55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게 공인구를 빠를 받으면 진짜 저는 이제 KBO 힐러가 탄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공인구 적응 못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시즌 초반 기대치에 좀 밑돌았고요. 위즈덤은 저는 이제 뽑은 당시에도 그렇고 전반기에도 그렇고 뭐 클러치 때문에 소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좋은 시도였고 좋은 선수긴 한데 이 허리 부상이 너무 컸어요, 후반기 때. 그래가지고 그 좋던 비율 스탯 다 까먹고 지금 이제 아마 WRC 플러스 130 정도로 마무리했을 텐데 그때 이제 고점이 150, 160까지 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운이 안 좋은 케이스죠,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올러 네일을 둘 다 이제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고점이 프론트 라이너니까. 아니 네일은 뭐 저점이 프론트 라이너죠, 이 친구는. 네, 네일은 이제 저점이 프론트 라이너고 올러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리그 폭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시즌 만약에 적응 잘한다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뽑아왔는데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지금 좀 이따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네. 흥미롭죠. 네, 그냥 외국인 뽑아온 걸로 그 외국인 재계약한 걸로 우리 가을 야구 가고 싶어요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도 의도가 보여. 네. 그러니까 일단 좀 흥미롭기도 할 만한 게 일단 당장 그냥 러프하게만 봤을 때 위즈덤 최영우 박찬호 자리를 카스트로와 데일로 해결하겠다.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워딩이 보면. 폭력적이네. 네, 폭력적이죠. 네.
근데 이게 올러가 다치는 거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죠. 저는 올러 다칠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은 건강한 걸 우선적으로 보고 데려왔다라고 그래서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위즈덤이 저렇게 클러치에 보실 줄은 몰랐죠. 네, 어쨌든 저는 수많은 기아 팬들 사이 그러니까 구석 어딘가에서 소심하게 위즈덤 재계약해도 화는 안 낼게 이런 입장이었는데 저도 그래요. 네. 네,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범호가 너무 대놓고 싫어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위즈덤을 위즈덤 같은 유형을 안 데리고 올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카스트로로 아예 유턴을 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정반대일 줄 몰랐어요. 네, 진짜 정반대를 내라버릴 줄,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선을 찾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일 줄 아예 몰랐고요. 데일은 뭐 일단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의 픽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봤을 때는 카스트로가 위즈덤 같은 유형은 아니죠. 확실히 아닌데 맞아요. 저는 카스트로 같은 경우도 실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어떻게 잡냐의 문제겠지만 그걸 뭐 생각하고 있는 만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뭐야 레이스 느낌인데 생각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유형은 솔직히 KBO가 실패하기 힘들다 생각을 하고요. 그 데일은 뭐 수비 유격수 서 있고 2할 오픈만 쳐줘도 그래 고생했다 이게 되고 그 둘이 이렇게 기본값만 해줘도 가을 야구 싸움은 가능해진다 생각합니다. 안 다치면 선수들 안 다치면 타당 고점은 김도영하고 나성범한테 맡기겠다 이거예요. 이거. 그죠. 제가 그게 봤을 때 맞고. 카스트로 데일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선수한테 고점 그러니까 뭐 너네한테 엄청 하이 리턴 기대하진 않는다. 근데 이제 김도영 나성범이 좀 해주면 특히 김도영은 건강하면 크랙이기 때문에 건강하면 크랙이죠. WAR 10 정도 나오면서 사실 리그 MVP 선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점 거기에 맡기고 너네는 이제 뭐 로리스크 미들 리턴으로 느낌으로 가져가면서 너네는 이제 포지션 채워주면서 특히 카스트로나 데일이나 공통 분모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유틸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 보니까 로스터를 되게 압축시켜 놓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규성, 박민, 그다음에 카스트로 데일 다 유틸 돼요. 그죠. 그리고 김도영도 이번에 유격 시킨다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든 포지션을 유틸화 시켜가지고 부상으로 빠지고 김선빈이 뭐 갑자기 이제 햄스를 잡고 뭐 이제 빠진다 이렇게 하면은 뭐 다른 포지션으로 채우고 이런 느낌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카스트로의 영입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팀의 로스터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져요. 근데 카스트로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의지는 느껴진다. 그 정도입니다. 사실 뭐 데일 갖고 많이들 욕을 하시는데요. 그냥 김도영 건강하면 김도영을 외국인 선수 생각하고 데일을 한국 선수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내일 올러 재계약은 할 것 같았어요. 그냥 기본값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승을 노리는지까지는 모르겠다만 팀이 리툴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이 둘은 기본값은 해줄 거고요. 이 둘마저 상수로 못 잡으면 팀의 지금 건강 변수까지 떠올려 버리면 상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가 아파져서 그냥 둘은 상수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뻔뻔하겠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뭐 솔직히 좀 놀라운 타자 영입 행보긴 한데 그거는 이제 뒤에 카스트로 얘기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위즈덤을 대신할 카스트로 영입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기아가 부족한 외야 자원에 잘 자리를 해줄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살짝 되기는 합니다. 데일 얘기할까요? 아니면 카스트로? 네, 카스트로 얘기하시죠. 예. 네. 카스트로는 기아 올해 테마는 딱 세 가지예요. 뎁스하고 유틸, 롱리프 이거 세 개 그냥 싸그리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에 맞는 외국인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상징적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즈덤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위즈덤의 이제 장점은 얘의 단점이고 카스토의 장점은 위즈덤의 단점이에요. 진짜 이제 정확합니다. 거울 완전히 반대를 해놓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컨택의 강점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여러 포지션을 평균 이하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평균 이상 아닙니다. 평균 이하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외야를 모두 평균 이하로 소화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 친구 레이에스 생각나요? 솔직히 말하면 레이에스 정도로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이저리그 경력도 어느 정도 있죠. 어느 정도 있고 컨택이 최고 강점이고 그 다음에 평균 정도 타고 프로필 뽑아주고 뭐 파워도 뭐 그냥 쓸만해요. 근데 이제 이와 대비된 최악 수준의 디시플레인하고 이제 아쉬운 수준의 수비 딱 레이에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타격은 어느 정도 해줄 거예요. 타격이야 뭐 KBO 브레이킹볼이 뭐 트리플 A 대비해서 빡센 유형은 빡센 그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기아에서 원하는 건 그거예요. 수비 포지션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되는 게 2루 유격 되고 뭐 코너웨어 되고 뭐 온갖 데 닿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팀 전체 수비에 좀 뭔가 해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실패고 이게 땜빵으로 좀 메워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데
타격에서는 그냥 그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뭐 레이에 잘 치면 레이에스 되고 아니면 레이에스보다 조금 못 치겠죠. 예, 그 정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보는 게 2루하고 코너 외야 유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포지션이 기아가 다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이거나 주전이 부상일 수가 있습니다. 2루 김선빈이죠. 김선빈이 부상 이슈 있고요. 그다음에 코너 외야는 뭐 약하죠. 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성범이라는 이제 리그 최악의 수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나성범이라는 선수도 지금 인주리 이슈가 있고요. 유격수는 뭐 유명하죠. 유격수는 뭐 지금 대일 뽑아가지고 뭐 채운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버틸만한 수비 보여준다면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기아는 김도영, 나성범 이 둘한테 나와야 돼요. 예. 이 둘한테 나와야 되고 타선 파괴력은 투수는 이제 그러니까 팀 기조가 이거예요. 김도영 2-1위가 터지면 우리는 우승할 수 있다. 근데 김도영 2-1위 안 터지면은 뭐 리틀링 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점을 메울 수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아 쿼터 제리드 데일이 내야 유틸리티인 만큼 이게 외야 자리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수비랑 타격 모두 팀에 도움이 될지 걱정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장타가 아쉬웠던 선수인데 25시즌 마이너리그에서 뛰면서 21개 홈런을 쳤어요. 이 장타력까지 생겼는데 이게 KBO에서도 나와서 기아에 도움이 됐으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뻔뻔하지만 이 선수를 외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외국인 선수 유틸리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은 애초에 유틸리티라는 포지션 자체가 수비적으로 백업을 해주는 뭐 쉽게 예시를 들면 최근에는 뭐 LG 구본혁 선수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기아 팬들이 들으실 거니까 기아 팬들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박기남 같은 선수가 있을 거고 뭐 그런 과거로 올라가는 선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박기남을 기대하고 카스트로를 뽑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 선수가 2루 유격 뛰고 있다? 이러면 윤도현, 김선빈, 김도영 다 터졌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진짜 끔찍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현실성 있어요. 이게 김선빈, 윤도현 모두 다치는 거는 일단 저는 상수로 깔고 갈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냥 상상하기 싫어서 상황이 싫어서 외야로 간다. 너 외야 해라. 회피. 너 외야 하겠어. 이게 왜냐면은 카스트로가 외야를 안 봐주면 외야에 들어갈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코너 외야를 지금 코어 유망주를 뽑아놓은 것도 아니고 정혜원 선수는 아직 좀 키우기 오래 걸려 보이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김석환이 들어가는데 자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카스트로는 외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 선수 타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순이 궁금한 게 그러니까 위스덤을 내칠 거는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적당히 좀 중간선에 있는 뭐 중간선인지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 같은 유형이나 뭐 그런 유형 될 걸 줄 알았는데 카스트로라는 썰이 돌길래 저는 옛날에 그 양키스 뛰었던 스탈린 카스트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그 아저씨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굴 보니까 헤럴드였어. 얼굴 보니까 레이스랑 아라에스 사이에 그 어느 맞아, 푸근한 맞아. 그 중남미 스타일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위스덤처럼 공을 좀 계속 보고 있는 타입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데일 선수는 뭐 이봉호 말대로 2할 8푼 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하위에 있을 게 맞겠죠. 하위타순에 있을 건데 카스트로 장타가 생각보다 나오면 3, 4, 5 쪽으로 보낼 것 같고 장타 안 나오면 리드오프 쪽으로 보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앞에 뭐 지인님이나 광은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장타가 진짜인지 허상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타가 직전 시즌에 늘었습니다. 직전 시즌에 20홈런인가 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장타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장타의 개안을 한 개 맞으면 레이에스를 기대하고 데려온 현장한테 좀 더 커다란 선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냥 저타 레이에스일 것 같은데 뭐 당장 성적을 원하면은 레이에스 같은 유형이 제일 좋기는 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 로우 파워는 45예요. 보니까 지금 뭐 파워 넘버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맥스가 지금 108만이 나오고요. 90% EV가 지금 102만이 나옵니다. 조금 안 좋아요. 네. 45기 때문에 그냥 딱 레이에스 느낌인 것 같아요. 10홈런에서 15홈런 정도. 근데 이제 컨택이 최고강점이니까 이제 한 3할은 찍어줄 거다라는 기대치로 한 것 같고 데일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데일은 근데 저는 데일 영입할 때부터 이렇게 막 잡음 나오고 막 김도영 뭐 유격수 안 보내니 뭐 하니 뭐 이런 근데 그 정도로 내려칠 선수는 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혁신적이에요. 나쁜 의미든 그 좋은 의미든 누가 외국인 선수 2명 다 유틸리티로 데려와요. 멋있는 이거는 혁신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선구자야. 지금 뭔가 길을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잡스도 울고 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데일이 그렇게 나쁜 선수인가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근데 현장에서 뭐 우리는 유격수가 필요해서 데일을 갖고 왔다.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그냥 유틸이야. 이거는 유틸이고 그다음에 유격으로 세워놓긴 할 건데 얘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줬잖아. 2루가 지금 불안해요. 김선민이고 윤도현이고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한 2 정도 할 거야. 걔네 둘이. 그죠. 3분의 2 정도 하면 다행이에요. 사실. 윤도현은 항상 2분의 1을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 김선빈도 부상 이슈 터지면 굉장히 길게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해요. 내야 전체가 지금 내야 전체가 김도영도 지금 인저리 이슈를 달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일이라는 선수는 아마 그 부상 나오면은 그쪽으로 계속 이제 돌려가면서 쓸 겁니다. 돌려가면서 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전 방향성이 좋다고 생각은 하고 그다음에 방향성이 읽히기 때문에 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관건이 되는 거는 이 친구가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갑자기 타격 성적이 확 내기 시작했어요. 호주 리그에서도 그렇고 NPB 2군에서도 그렇고 NPB 2군 성적 보시면 좋아요. 사실 좋습니다. 2군 성적 2할 9푼 7리에 7루 3할 5푼 7리 장타율 3할 9푼 8리 너무 좋거든요. 예. 이 정도 좋죠. 사실 NPB 자체도 공인구 이슈가 있는 리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대로 성장세가 그대로 이게 조금 이제 플루크가 아니고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투수보다 야수 고점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성공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도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불펜 3명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읽힌다. 그래서 이 선수 자체는 시즌 한번 시작하고 봐야 돼요. 이 선수 그리고 포지션이 유격으로 고정은 아닐 거예요. 이 친구는. 예. 그 애초에 이봉호 말대로 2할 8푼을 치면요. 박성환, 박찬호, 오지환, 김주원, 이재현 그리고 제러드 데일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거는 너무 바램인 것 같고 저도 처음에는 되게 좀 많이 깠죠. 옛날에 방송할 때도 많이 깠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밈처럼 잘 잡은 게 사실 아마 제러드 데일이라고 플레임 언급해준 데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 별명이 있잖아요. 그 캥규성이라고. 캥규성. 캥거루 나라에서 온 김규성이라고 해서 캥규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너무 귀하다. 좀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까이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훈련 영상 올라왔는데 유튜브 댓글에 쟤는 첫 스텝부터 글러먹었다 막 이러겠는데 이게 역시 전문가들이 많으시죠. 네, 여기 좀 유튜브에는.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못할 거라 그러니까 막 애초에 못할 거라고 저주는 안 하죠. 그러니까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선수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욕했던 이유가 그래 그럼 얘를 데리고 올 거면 뭔가 성적을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최영호, 박찬호, 초가상관 다 태워놓고서 무슨 성적 내려고 데일을 데리고 맞아요. 오냐 이거였단 말이죠. 차라리 정현창, 박민 뭐 끔찍하겠지만 돌림판을 써봐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데일을 데리고 오고 가스토로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불펜들을 데려오면서 약간 철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는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데일을 데리고 왔을 때는 그냥 맨 땅에다가 깃발 꽂아놓고 맞아. 우린 리툴링 국가다라고 하는 거였고 불펜들이 오고 뭔가 철학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는 게 우리 리툴링을 진짜 준비하고 있어요가 느껴져서 이현수가 온 것 같고요. 사실 MPB 2군에서는 3할 가까이 쳤는데 타출 갭은 3할 5푼 7리라서 한 0할 6푼 뭐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장타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사실 유격수에서 MPB 2군이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당연히 낮죠. 낮을 수밖에 없는데 뭐 MPB 2군에서 한 성적에서 한 4푼만 깎아도 정현창, 박민, 김규성 돌림판보다는 그래도 당연히 낮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유격수로만은 안 볼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유격수 풀시즌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 사고고 맞아요. 물론 이 선수가 2루를 또 가는 것도 사고겠지만 맞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형편없는 선수는 아니고요. 맞아요. 그 애초에 기아가 좀 너무 초반에 이 선수를 발표해서 그렇지 사실 지금쯤 발표됐으면 어느 정도 찬반이 갈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캥규성 해버려가지고 이게 조금 억까 아닌 억까가 많았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니지 않나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아커는 투수가 좀 더 밸류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방향성을 보여준 이쯤에서는 살짝은 이해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불펜 영입으로 인해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 데일 딱 나왔을 때는 이게 뭐야? 이거 얘네들 뭐 하려는 거야? 이거 뭐 현장한테 먹혔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 카스트로하고 데일 그다음에 불펜 영입이라는 시너지가 있으면서 좀 철학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 친구들은 리바운딩 한 데는 도가 텄어요. 그러니까
정점에 올라갈 때 유지를 못하지 리바운딩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친구들은. 근데 한번 정점 찍고 그다음에 내려오는 거지. 애초에 이범호한테 성적을 한번 내보라고 다 몰아준 것 같아요. 이범호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입지가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일이랑 카스트로가 못 해버리면 그거는 진짜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네가 거고요. 이제 뭐 해주라는 거 다 해줄게. 근데 이번에 성적 못 내면 넌 날려버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무브라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롯데자이언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꾸준한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는 레이에스는 후반기 페이스에 살짝 불안해서 재계약에도 불안함을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롯데랑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5 시즌 함께했던 반즈, 감보와 데이비슨, 벨라스케즈는 재계약 없이 새로운 용병이랑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025 시즌 함께했던 용병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재앙이죠. 아니 자연재해잖아요. 벨라스케스가 저거 어떻게 이상해요? 이렇게 못할 네. 거라고는 그 맞아요. 필라델피아 그 벨라스케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필리스 있을 때부터 저 친구 이거 KBO 가면 다 때려 부수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했는데 KBO 와가지고 저렇게 많을 줄 몰랐어. 대장이에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저는 데이비슨 교체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벨라스케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저는 이게 뭐 방향성을 일으키는데 저렇게 망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그 플런트는 그렇죠. 약간 예. 그러니까 좀 상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그래서 지금 사리고 있어요. 지금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벨라스케스라는 대장을. 그래서 지금 아시아 야구인 경험이 있는 둘로 채웠는데요. 또 재밌는 게 그 중에서도 고점 픽을 뽑아왔어요. 둘 다. 예.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형은 아닌데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벨라스케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우선 그 누구도 프런트 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누구도 프런트 욕을 하지 않는 게 데이비슨을 바꾼 거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벨라스케스가 풀린다? 그거는 야구를 보지 않는 사람도 집어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벨라스케스 욕만 있고요 지금. 제가 야공소를 이번 기수에 들어왔는데 항상 방송을 할 때마다 매번 롯데팬 패널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모든 패널이나 호스트나 PD분들이 벨라스케스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항상 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네, 제가 아마 롯데팬 패널분 거의 계속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뭐 반스는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맞아요. 데이비스는 나름 도박수 던져본 건데 실패한 거고 그 도박수 때문에 너무 뼈가 아팠죠. 그러니까 이건 뼈가 아픈 수준이 아니라 뼈가 없어진 수준이어가지고 그래서 옆 나라 일본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사실 저는 이 네트워크 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롯데는 자매팀이 일본에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 안정적인 스카우팅 네트워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안정적인데 고점이 상당한 선수들이고 맞아요. 뭐 진짜 아무리 그래도 벨라스케스보다 낫겠죠. 네. 벨라스케스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방향성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외국인 선수 재도입 이후로 최악의 용병이에요. 최악의 외국인 선수예요. 그 마지막에 한 경기 그러니까요. 잘 던지고 네. 이제 맞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경기는 정말 이거는 뭐 프런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운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이거는 공사를 지내야 돼요. 어떻게 못해요? 이거는 저렇게 공인구 적응을 하나도 못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포심이 가라앉을지는 뭐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근데 뭐 안타깝게 된 거고요. 일단 엘빈 좀 얘기할까요? 네. 엘빈은 공만 보면은 플렉스보다 나아요. 근데 이게 컨트롤이 웃겨요. 컨트롤이 조금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이죠. 하이암 슬롯, 고회전 효율, IVB, 표심이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레퍼토리 분할은 이걸로 땜방 치는 타입인데 일단 포심은 진짜 좋아요. 제가 이제 벨라스케스 올 때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벨라스케스는 이제 아시아 야구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시아 야구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구 적응이 쉬울 거예요. 아마도 일본이랑 저희랑 거의 비슷한 공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 요소고 아마 이번에 온 투수들 중에서는 포심이 제일 좋을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이제 스토프 모델 보니까 MLB 기준으로도 105인가 103인가 찍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평균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포심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레퍼토리 좀 나열을 하는데 커터, 스위퍼, 커브 던진 건데 다 나서 빠지긴 했어요, 솔직히. 커터는 약간 슬로터 느낌이고요. 슬라이더랑 커터 좀 중간 그런 느낌이고. 우타 상대로 스위퍼 쓰긴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메리트 가지고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번에 트리너스 보니까 애매한 스위퍼는 그래도 좀 대응되더라고 KBO 타자도.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12육 커브를 던지는데 이게 괜찮긴 해. 무브먼트 플러스는 좋게 뽑혀 나오긴 하는데 효율이 79%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효율을 다 실어서 던지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나서 빠졌어요. 그리고 쿠세 문제도 있어가지고 커브가 특히 많이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변동성 투성이에요. 베리에이션이 이 친구는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쓰면서 느끼는 게 근데 이거보다 안정성 조금 있으면서 뭐 밸류 좀 나올 수 있는 투수가 캄보하잖아요. 그죠. 캄보아 남기지 그러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저는 제 생각이. 근데 포심은 진짜 좋아요. 포심은 진짜 좋기 때문에 포심 하나만으로 다 땜빵 칠 수 있으면 뭐 고점은 좋을 겁니다. 네. 사실 이 선수가 도쿄 야쿠르트 솔라스 때였죠. 이 선수 서번트를 보고 싶었어요. MPB 서번트를 보고 싶었는데 MPB 서번트는 유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는데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주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공은 진짜 좋아 보였어요. 공은 진짜 좋아 보였는데 물론 영상 제목이 하이라이트인 이유는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본에 있을 때 대부분 불펜으로 나오기는 했어요. 물론 마이너에서 선발로 많이 뛰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선발로 뛰는 부분만 잘 준비를 하면 나름 괜찮은 선발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요. 이게 저는 엘리 보면서 느낀 게 그 에르난데스 LG 엘리 보면서 느낀 게 이제 KBO 타자들 어느 정도 로케이션 안 되면 그래도 공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도 공 스펙은 진짜 좋았거든요. 네. 제가 올 때 뭐 오버 스펙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엘리 보니까 그러니까 엘리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데 이게 이닝 소화도 좀 의문이 있고 커맨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커맨드가 그러니까 구종에 대해 가지고 포싱 커맨드가 좀 안 돼요. 포싱 커맨드하고 커브가 메인 레포트 있는데 커브도 좀 안 좋아요. 커맨드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불안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비슬리 선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는 뭐 건강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아웃풋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내구성이 좀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게 폰세랑 비슷한 경우 같아요. 폰세도 내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제 풀시즌을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MPB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말하기는 충분히 1군 레벨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MPB 1군급의 선수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구성 이슈 때문에 이게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레퍼토리를 하나하나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좋아요 다. 그러니까 엘빈이랑 좀 달라요. 엘빈은 레퍼토리의 피처빌리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뭐 언급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 친구는 좋아요. 뭐 커터, 슬라이드, 횡적 분리 뭐 좋고 그다음에 뭐 포심이야 뭐 포심은 좋잖아요. 포심은 계속 좋았고. 근데 이게 어깨를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걸린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수를 그래서 한신 팬 지인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선수냐고. 저는 이분이 해준 평가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제구 괜찮고 변화구 다양한데 피안타가 좀 많았다. 그러니까 구속은 한 140 후반 나오는데 한국에서 한 2, 3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고요. 그 유리몸은 맞아요. 그러니까 유리몸이 다쳤던 경험이 있는 건 많은데 이게 2군을 중간에 좀 많이 갔다 왔던 걸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유리몸 때문에 간 건 아니고 그냥 못해서 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오히려 폰세보단 튼튼할 수 있다라고 그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수술 경력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맞고요. 유리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이분 말씀으로는 굳이 비유하면 한국에서 하염에 던지는 거에 좀 상위 호환 느낌이었다. 일본에서는 뭐 한국에서 2, 3선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일본 리그가 조금 컨택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디메리트를 얻은 그쵸.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국 오면은 한국이 조금 미국의 약간 마이너 카피 이런 느낌이에요. 일본은 조금 떨어져 있고 약간 뭐 얘네들은 조금 다른 야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미국하고 미국이 이제 한국이 미국의 좀 마이너 카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는 진짜 잘 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구성 문제 없다면 저는 진짜 고점 폰세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KT 위즈를 살펴보겠습니다.
꾸준히 함께했던 쿠에바스랑 로하스를 모두 보냈는데요. 이렇게 모든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시즌 중에 교체했던 패트릭과 스티븐스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디어 일을 했죠. 이 친구들. 예. 드디어 일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일 안 하고 지금 쿠에바스랑 로하스로 아주 그냥 몇 년 동안 아주 은은하게 아주 빨아먹다가. 근데 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KT 다운 픽으로 되게 많이 안정적으로 많이 구성을 했어요. 예. 사실 헤이수스랑 쿠에바스랑 로하스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맞죠. 사실 그 구성 봤을 때 누구나 이강철답다. 극한의 안정형 이강철 감독이잖아요. 당장 롯데 레이에스 부럽다고 하는 사람도 이강철 감독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건데 근데 그래서 이번 데리고 온 선수들은 또 비슷하게 안정형이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더라고요. 네. 네, 모두 안정형으로 구성을 하긴 했는데 모든 선수들이 교체가 되면서 약간 적응을 위한 선배가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투수 맷 사우어와 케일러 보실리, 야수 샘 힐리어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친구는 좀 안타까워요. 이 친구는 이제 여러 가지 계속 만져봤거든요. 여러 가지 계속 만져보고 뭐 트렌디한 거 요즘 트렌디한 거 뭐 커터 슬라 분리 이런 거 다 해보고 했는데 구종 배분도 바꿔보고 다 했는데 MLB에서는 안 통해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딱 미치 화이트예요. 미치 화이트도 많이 노력했는데 예후가 좀 안 좋아서 이제 한국 온 케이스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위 리그에서는 레퍼토리 조정이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주목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이게 좀 호심이 아쉬워요. 호심이 제가 봤을 때 16, IVB 16인가? 근데 이게 한 2년 전만 해도 포심 위주로 던지다가 지금 쿼터로 완전히 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쿼터가 지금 수월하게 레퍼토리에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심 투심 분리도 어느 정도 되고요. 지금 요즘 트렌드 자체는 변형 패스트볼 이렇게 던져가지고 포심 투심 커터 이렇게 깔아놓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버스피드 하나 달아가지고 이제 좀 스토프나 뭐 이런 것들 좀 창출하는 그런 트렌드인데 이런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간 것 같아요. 잘 따라갔고 일단 뭐 커버 같은 경우도 약간 슬러브 형태로 어느 정도 뭐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구예요. 공인구기 때문에 이게 커터는 사실 KBO 공인구가 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을 잡는 게 커터 커맨드거든요. 근데 커터 커맨드가 안 되는 순간은 좀 많이 애로워질 것 같아요. 이게 불안 요소고 싱커 같은 경우에는 SSW를 그렇게 타는 편은 아니에요. SSW를 좀 타는 케이스들은 조금 적응이 힘들었어요. 내일도 초반에 그 컨트롤 문제가 있었거든요. 내일도 있었고 이제 아도니스 메디나라고 이제 기아 팬이라면 이를 갈고 계신 사람들이 많은데 이 친구도 이제 싱커가 SSW를 안 받으면서 이게 완전히 커맨드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회전 효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SSW 타는 타입은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적응 같은 거는. 근데 이제 커터가 문제죠. 커터가 커맨드를 타지 못하는 순간 많이 애로워질 거다. 그래서 초반에 좀 적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낼 수 있다면 저는 확신의 1선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사실 영상만 봤을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롯데 엘빈이랑 같이 제일 가장 기대되는 유형. 그러니까 완전 막 보는 맛이 있는 투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작년 마이너에서는 5점대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고점만 잘 보여주면 광은님 말씀대로 1선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일단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일단 계속 선발로 마이너스 뛰었다는 점이고 거의 트리플 A 기준으로 포심 평균 구속이 거의 95마일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0 한 2, 3 정도로 평균 구속이 나온다는 건데 이 정도면 KBO에서는 완전 최상급의 강속구 선발 투수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좌우 타자 상대로 던지는 커터와 스플리터가 나름 그래도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이게 아까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결국 저는 KBO에서 우한 투수한테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 약간 좌타자들을 얼마나 좀 억제할 수 있느냐인데 이 맷사우어 선수 보시면은 이제 그 작년에 마이너리그 기준으로 좌타자 상대로 던진 스플리터가 뭐 기대 타율도 거의 1할 오픈 때 정도로 아주 좋았고 어쨌든 좌우 타자 가리지 않고 던질 수 있는 스플리터를 가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케일러 보실리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극한의 KT 픽이에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로우리스크랑 로우리턴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사워랑 비슷해요. 변형 페스티벌 기반인데 근데 92마일 초반대니까 조금 낮아요. 사워보다는. MLB 기준 3마일 정도 드리고요. 평균보다는. 그래서 MLB 기준으로는 안 통할 선수긴 하고 뭐 디자인이나 뭐 각각 구종 뭐 개개별로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냥 페스티벌 계열 구속이 너무 낮아가지고 MLB에서는 안 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스타프는 조금 플러크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거의 이닝당 하나씩 잡았거든요. MLB에서. 근데 이거는 조금 플러크가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프로필 좀 설명을 드리면 좌우타 상대로 각각 던지는 법을 좀 아는 투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커터나 슬라이더 같은 것들 분리 잘 됐고 그다음에 로케이션도 분리 잘 됐고 좌우타자 상대로 이제 나눠서 쓰고 있는 단계고 피처빌리티 자체는 사워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사워가 지금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워가 이번에 좀 부진한 이유가 완전히 레퍼토리를 뜯어 고쳤어요. 다저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험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좀 부진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계속해가지고 이런 레퍼토리를 던졌기 때문에 안정성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커맨드도 인상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커맨드도 인상적인 건 아닌데 근데 레퍼토리 디테일하게는 무리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LB의 탱킹 장군 느낌이 나는데 그거보다는 좀 아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무난해요. 그러니까 프로필이 재미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91말 후반, 92말 초반 변형 페스티벌 구사하면서 그다음에 커터, 슬라이더, 싱커 던지면서 그냥 송장난 치는 투수. 그냥 딱 2선발, 3선발 할 것 같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플렉센 같은 선수들 재밌잖아요. 플렉센 뭐 포신 커브 있고 뒤에 소개드릴 거지만 오웬 화이트 메이저 기준으로도 괜찮은 스위퍼 있거든요. 이 친구는. 그다음에 토러스트, 커터면 커터 커맨드 엄청 좋고. 근데 보실리는 그게 없어요. 약간 뭔가 이제 확기할 만한, 그러니까 뭔가 특기할 만한 장점이 없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한 2, 3선발 정도에서 그냥 머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워가 잘 자리 잡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워가 잘 자리 잡으면 2선발, 3선발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워가 자리를 못 잡으면 조금 아쉬운 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냥 진짜 안정픽이죠. 네, 이강철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안정픽이기도 하고요. 사실 KT 선발은 그냥 저는 적당히 이닝 먹어주면서 기대치만큼만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국내 선발이 너무 강력하기도 하고 그냥 보실리도 그래서 안정형의 연장선이라고 보이고요. 그냥 사우랑 같이 1, 2, 3선발 안에서 로테이션만 돌아주면 이미 고영표, 오원석, 소영준의 뭐 대기하고 있는 배재성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냥 딱 안정적으로 로테이션 돌 것 같은 느낌만 들었습니다. 정상 봤을 때.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사우어랑 비슷하게 꾸준히 계속 거의 3, 4년 연속으로 메이저리그는 아니지만 마이너리그에서 뭐 크게 다치지 않고 선발을 돌았던 선수고 이게 93년생이니까 사실 좀 30대 한 중반으로 접어드는 나이의 선수이긴 한데 어쨌든 이 선발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선발로 꾸준히 이제 등판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에르난데스 선수도 그 엘리에즈 에르난데스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롯데 작년에 뛰었던 감보아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그 가지고 있는 공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았지만 결국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갈수록 점점 스태미나가 떨어지는 게 너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KT의 이 두 선수가 모두 꾸준히 선발을 돌았던 선수라는 점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로하스를 대신할 수 있는 샘 힐리어드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투수는 KT스러운데 힐리어드는 KT 픽이 아닌데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처음 볼 때. 이 아저씨도 명예 외국인 선수예요. 다즈 카메론이랑 같이 이제 뭐 한국 온다 매년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드디어 왔네요, 이 친구. 근데 이 아저씨는 그냥 뭐 자타 위즈덤이죠. 자타 위즈덤인데 근데 위즈덤이 퀄리티는 좀 더 좋았어요. 위즈덤은 사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OPS 한 .867 정도로 마무리했나요? 위즈덤이? 네, 835였나?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도 좀 망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최고예요. 타구 속도는. 뭐 타구 속도 이런 거 프로필 뭐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최고입니다. 근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좀 나이 먹으면서 타구 속도 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고. 음. 그다음에 패스트볼에 조금 붕붕댑니다. 근데 후자는 KBO에서는 큰 문제 안 될 거예요. 패스트볼이 그냥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저는 패스트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KBO랑 MLB가. 그래서 후자는 큰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강점인 파워톨 까이는 게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 그 정도입니다. 고점은 뭐 위즈덤 전반기고 뭐 저점은 위즈덤 후반기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의 선수예요. 사실 그냥 이 사람 홈런 영상 쳐서 보시면요. 첫 홈런 영상 보시면 아 위즈덤이구나 할 겁니다. 그냥 날아가는 게 살벌해요. 살벌한데 위즈덤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게 이게 사실 뭐 대전을 홈구장으로 쓰는 게 아니면 아무 좌타 유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KBO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를 뭘 주목했냐면 1루를 봐줬으면 했어요. KT 입장이었으면. 근데 본인도 선호하지 않고 그리고 팀적으로도 외야로 돌리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1루 김현수, 외야에 힐리어드, 최원준, 안현민인데 외야로 공 띄우면 사실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최원준 수비를 아는 분들이 여기 최소 3분은 있는데 지금 최원준 중견수를 시키는데 왼쪽이 힐리어드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김현수 지타를 주고 힐리어드 1루를 먹고 최원준은 어차피 중견수 하다가 분명 코너로 빠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최원준 중견수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플랜을 짰으면 했는데 김현수가 1루 준비를 하고 힐리어드가 외야로 간다. 이거는 뭐 이따 하나 얘기하겠지만 하나만큼의 우려는 아니지만 조금 수비에 우려가 있다. 왜냐면은 당장 뭐 까서 봤을 때도 필딩 부분, 그러니까 수비 부분이 이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서머트를 봤을 때는. 그래서 딱 진짜 힐리어드, 최원준, 안현민, 외야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최원준이나 안현민이나 둘 다 지능적으로 수비한다기보다는 몸으로 수비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이 우려가 되고 특히 김현수 1루를 다시 시킨다 그러면 김현수의 능력을 저는 깎아먹는 거 생각을 하거든요. 김현수가 1루 갔을 때 성적이 좀 많이 애매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플랜이 되는가를 살짝 좀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현수 1루 가고 KT 팬들이 굉장히 비선호하시는 장성호 선수가 지명타자를 갈 것 같은데 이러면은 네 조금 많이 어지러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아저씨 필딩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아저씨가 근데 뭐 위즈덤 이렇게 가지고 발 느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이 뭐 스프린트 88%예요 지금 보니까. 발 그 몸으로 약간 땜방 치는 타입이거든요. 리액션은 확실히 안 좋습니다. 리액션은 꾸준히 안 좋았는데 몸으로 이제 땜방 치는 타입이고 은근히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다리 빨라가지고 그걸로 땜방 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최원준, 안현민이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 최원준은 중견수가 아닙니다. 최원준은 중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커버할 만한 수비력은 아니에요. 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현민이 이런 타입으로 클 것 같아요. 수비가 몸으로 이제 땜방 치고 몸으로 좀 리액션 딸린 거 좀 땜방 치고 그런 정도의 평균 정도 수비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중견수도 봐요. 네. 그래서 최원준보다 잘 보일 거예요. 네. 네, 이렇게 2025 시즌에서 아쉬웠던 성적으로 마무리했던 팀들인 만큼 FA와 용병 모두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단장한 모습들이었는데요. 오늘 방송 말고도 다음 방송에서는 NC 다이노스부터 LG 트윈스까지 다룰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